웅덩이의 유혹. 충청도 연산의 한 마을. 장마가 한 달을 넘게 이어지던 여름, 마을 외곽의 메마른 논두렁에 뜻밖의 웅덩이가 생겼다. 사람들은 그 웅덩이를 검은 눈이라 불렀다. 맨드라미처럼 붉던 흙길이 그 자리만 가면 뻐먹게 식어 있었고, 한낮에도 빛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햇살은 표면에서 부서지지 않았고, 마치 물이 하품하듯 모든 광선을 삼켜버렸다. 아이들은 돌을 던져 깊이를 재보려 했지만 첨벙 소리만 나고 돌이 닿는 감각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어른들은 거긴 산 사람을 반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발길을 돌렸다. 그럼에도 길을 단축하려는 장사치, 지름길을 잘 아는 나그네들은 미신을 비웃었다. 민석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30을 막 넘겼고 장터의 이문과 빠른 발로 이름이 났다. 그날도 그는 거래를 끝내고 노을이 들기 전 마을로 서둘렀다. 지름길은 하나, 검은 눈 옆 뚝방길이었다. 바람이 등줄기에 붙은 땀을 훑고 지나갈 때 물가에 흰옷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젊은 여인이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을 때마다 수면처럼 잔물결이 번졌다. 눈동자는 고요했고 입가에 안심이 스미는 미소가 떠 있었다. 이 더운 날 어디 가시는 길이요? 민석은 무심코 물었다. 여인은 대답 대신 손바닥을 세워 물가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잠시 여기 물이나 마시고 가세요. 목이 바싹 말라있던 민석은 걸음을 옮겼다. 민석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눈동자에 동심원이 퍼졌다. 수면의 돌멩이를 떨어뜨린 듯 잔물이 번져나가더니 시야 전체가 흔들렸다. 눈앞의 여인이 어느 순간 첫사랑과 겹쳐 보였다. 사랑했던 이의 목소리가 분명 그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여기 들어오면 다시 만날 수 있어. 민석의 발끝이 스스로 한 뼘 나아갔다. 차가운 물 한 개가 발목을 휘감았고 피부가 바늘로 찌르는 듯 치였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친 손이 어깨를 낚아챘다. 정신 차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다. 노인은 사내의 멱살을 잡아들이듯 확 끌어냈다. 뒤돌아보니 여인은 이미 없었다. 남은 건 번들거리는 수면과 그 위에 어지럽게 깨진 하늘뿐. 노인은 말이 적었다. 그 물 눈이다. 들여다보면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수면에 비췄다. 햇빛이 반사되어 검은 물 위로 빗금처럼 떨어지자 물속 어딘가가 잠깐 꿈틀했다. 거울이 빛을 거두자 모든 것은 다시 고요로 돌아갔다. 며칠 뒤 민석은 돌아가는 길을 일부러 크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작고 뚝방으로 새는 날이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던 오후, 그는 또다시 그 웅덩이 곁을 지나치게 되었다. 이번엔 어린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다. 나뭇가지로 물을 툭툭 치며 노래하듯 중얼거렸다. 같이 놀아요, 아저씨. 아이의 눈을 본 순간 민석의 목구멍이 마른 모래를 삼킨 듯 뻣뻣해졌다. 그 눈동자에서 물빛 동심원이 천천히 커졌다. 며칠 전의 여인과 똑같은 물결치는 눈, 수면 아래에서 창백한 손 하나가 끽끽 소리를 내며 기어올랐다.
손톱은 지나치게 길었고 관절은 사람의 그것과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민석이 뒤로 물러서려 하자 아이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촉촉함을 넘어선 축축함, 살아있는 이끼를 쥔 듯한 감각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민석은 제 발목이 이미 물속에 잠겨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발밑이 무너졌다. 보이지 않는 사다리가 발목에 걸린 듯 아래로 끌려 들어갔다. 민석은 이를 악물고 몸을 뒤로 젖혔다. 그러자 수면이 터져나가듯 부풀더니 수십 개의 손이 한꺼번에 튀어나왔다. 파랗게 불린 피부, 손목마다 낡은 은팔찌나 끊어진 노끈이 감겨 있었다. 그것들은 분명 오래전에 사라진 누군가의 흔적이었다. 살려줘. 목이 눌려 나온 소리는 갈라졌고 허파는 공기를 찾느라 쥐어짜였다. 그때 햇빛이 번쩍하고 수면을 가르며 튀었다. 노인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는 손바닥만한 청동 거울을 높이 들고 태양을 반사해 웅덩이 가운데를 겨눴다. 물속이 울며 들썩였고 여인의 형체가 슬며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휑한 눈구멍은 깊은 구멍처럼 꺼져 있었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다. 미소 같던 곡선은 사실 벌어진 틈이었다. 그 틈 안에서 길고 가느다란 혀가 물고기 꼬리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노인이 거울을 더 가까이 당기자 수십 개의 손이 불에 닿은 벌레처럼 움츠러들며 물속으로 물러났다. 민석은 자빠지듯 뒤로 넘어지며 간신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민석을 집으로 데려갔다. 초저녁의 별빛이 기왓장에 맺히고 방 안에는 쑥과 소금 냄새가 은은했다. 노인은 말없이 소금으로 만든 얇은 끈을 둘레에 둘러주고 수분이 스민 종이에 글을 적었다. 그 글은 기도문 같기도 장부 같기도 했다. 그건 유인수다. 노인이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가장 그리운 것을 골라 꺼내 보여주는 놈. 언제나 들어오라고 말하지. 그 말만 따라가면 발이 먼저 잠긴다. 민석은 물었다. 왜 거울이 그놈을 물러나게 합니까? 노인은 거울을 무릎 위에 놓고 낡은 손가락으로 테를 톡톡 두드렸다. 불은 빛을 훔쳐 먹는다. 그래서 저놈은 빛을 싫어한다. 근데 아무 빛이나 되는 게 아니야. 스스로를 되비춘 뒤 제 얼굴을 마주 보는 게 더 고통이지. 노인의 눈꼬리가 내려앉았다. 이 거울은 내 아이 것이었다. 12살에 그놈에게 끌려갔지. 그날부터 난 낮이면 빛을 모으고 밤이면 빛을 닦았다. 노인은 혼자 그 웅덩이를 지켜왔다고 했다. 비가 쏟아지며 수위가 불고 해가 나면 다시 잠잠해졌지만 그 안의 입은 늘 깨어 있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소문은 늘 있었고 찾지 못한 유품이 종종 물가에서 건져졌다. 낡은 팔찌, 녹슨 열쇠, 끊어진 노끈, 그 노끈과 같은 것이 아까 그 손목에도 감겨 있었다. 메우면 되는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매운 자리가 다시 꺼진다. 땅이 아니라 구멍 자체가 입이거든. 하지만 입은 배가 부르면 느려진다. 내일 해가 가장 높이 설 때 소금과제 빛을 데리고 가자. 너는 절대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마라. 이튿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노인은
화로에 숯을 곱게 갈아 재를 만들고 볏짚과 소금을 섞어 둑을 따라 길게 뿌렸다. 민석은 거울을 들었다. 햇빛은 강했고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물 위의 어둠이 얇아지는 듯 보였다. 그때였다. 웅덩이의 표면이 갑자기 잔잔해졌다. 바람도 벌레 소리도 멎었다. 그리고 오래된 목소리가 한 번도 잊지 못한 음색으로 속삭였다. 민서가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부엌에서 국을 젓던 그 온기까지 살아있는 목소리. 밥 씻겠다. 어서 들어오거라. 그 부름은 따뜻했다. 피로가 사라지고 눈이 저절로 감겼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한 발을 내딛었다. 소금끈이 발목에서 뭉텅 끊어졌다. 노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길을 틀어막아! 민석은 거울을 가슴에 붙이고 눈을 질끈 감았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들어오면 다시 만날 수 있어. 첫사랑의 목소리. 이어지는 건 아이의 웃음소리, 아버지의 기침, 거래처의 달콤한 약속, 온갖 그리움과 유혹이 물속에서 한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들은 서로의 꼬리를 물고 늘어져 하나의 밧줄이 되어 발을 감았다. 노인이 민석의 손을 붙잡았다. 빛을 더 줘야 한다. 노인은 그림자 하나 없는 한낮의 태양을 향해 거울을 치켜들었다. 거울의 둘레가 달궈진 쇠처럼 뜨거워졌다. 수면 위로 굵은 빗줄기가 내려꽂히자 웅덩이의 표면이 비늘처럼 일렁였다. 그 순간 물속 깊은 데서 거대한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다. 그건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다. 물풀과 머리칼이 뒤섞인 덩어리. 그 표면에는 크고 작은 얼굴들이 눌어붙어 있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입을 벌린 얼굴들. 모두가 들어오라고 말하는 표정이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주문을 외우자 얼굴들이 일제히 눈을 감았다가 번개처럼 위쪽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었다. 수면이 비등하듯이 끓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튕겨올라 노인의 발목을 낚아챘다. 뛰어! 노인은 민석을 밀쳤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뒤로 달아났지만 뒤를 보는 걸 멈출 수 없었다. 노인은 거울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빛은 한 줌씩 더 깊이 파고들었다. 괴물의 표면에서 얼굴들이 벗겨져 나가며 미세한 비명이 물거품처럼 터졌다. 민석의 무릎이 풀렸다. 그때였다. 거울이 금이 가면서 한 줄기 금이 테두리에서 중심으로 번개처럼 퍼졌다. 빛이 흔들렸다. 괴물이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검은 혀 같은 촉수들이 공기를 짚으며 노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노인은 마지막 남은 숨을 모아 거울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돌렸다. 그의 눈과 거울 속 그의 눈, 그리고 괴물의 수천 개 눈이 한순간에 서로를 보았다. 웅덩이가 폭소하듯 흔들리고 동시에 울부짖었다. 민석은 몸을 웅크리고 땅에 엎어졌다. 그 뒤로는 오래된 밤처럼 조용해졌다. 눈을 떠보니 웅덩이는 반의 반으로 줄어 있었다. 수면은 여전히 검었지만 배고픈 입이 잠시 꺼진 듯 고요했다.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남은 건 금이 가서 전부 갈라져 버린 거울뿐이었다. 민석은 그날 이후 다시는 그 길을 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을 두고
웅덩이를 지켜봤다. 비가 오면 약간 불었다가 해가 나면 다시 낮아졌다. 그 사이 실종 소문은 잠잠해졌다. 사람들은 노인이 사라진 날 이후 웅덩이가 먹는 속도가 더뎌졌다고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노인이 빛으로 배를 채워주었다고, 누군가는 노인이 스스로 밑이 되어 막았다고 말했다. 여름이 다 저물 무렵 민석은 장터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새벽녘 옆방의 물동이에서 살짝 출렁이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물을 떠가는가 싶어 다시 잠을 청하려던 순간 그는 이상한 걸 보았다. 물동이의 표면에 아주 작은, 아주 둥근 파문이 혼자서 자라났다. 파문의 가장자리에서 반달 같은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민석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밖에서는 달 기울고 어둠이 걷혔다. 그럼에도 물동이의 표면은 한참 동안 요동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